자려고 누웠는데 낮에 참지 못하고 먹어치운 음식들이 자꾸 생각나서 이불킥한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때 한 입만 덜 먹었어야 했는데 하고 곱씹다 보면 어느새 죄책감으로 밤을 꼴딱 새우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숫자들이 귀엽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제 먹은 음식들이 곧바로 지방이 되어 내 몸을 망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몸이 왜 폭식한 뒤에 몸무게가 늘어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체중계의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내 평온함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제의 폭식을 가장 우아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밥을 먹자마자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늘어난 숫자를 보면서 망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숫자는 살이 아니라 아직 우리 몸을 통과하고 있는 음식물 자체의 무게와 그로 인해 머금게 된 수분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장을 통과하는 데만 2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그 후 소장을 지나는데 2시간에서 6시간, 대장을 거쳐 배출되기까지는 길게는 60시간까지 소요되기도 하죠. 즉, 여러분이 어제 먹은 음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소화기가 어딘가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영양소가 흡수된 직후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과하게 섭취한 영양소는 일단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 글리코겐은 우리 몸의 비상창고 같은 곳인데, 이 창고가 꽉 차고 넘쳤을 때 비로소 지방세포가 이동해 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사람에 따라 짧게는 3일에서 4일, 길게는 2주까지 걸립니다. 그러니 당장 체중계의 숫자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 글리코겐을 살로 만들지 않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제의 폭식을 흔적도 없이 지워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안 먹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과학적이고 우아한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와 전략적인 당질의 조절입니다. 폭식 후 늘어난 체중의 대부분은 지방이 아니라 나트륨 때문에 붙잡힌 수분입니다. 소변과 대변으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평소보다 물을 1.5배 더 많이 마셔주세요.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2에서 3리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식사는 절대 굶지 마세요. 평소 식단에서 밥이나 면 같은 당질의 양만 평소보다 딱 절반 혹은 3분의 1로 줄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인슐린은 안정되고 몸의 글리코겐을 소모해서 에너지로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올리브 오일을 활용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야식을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 오히려 배고픔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폭식 후 우리 몸은 널뛰는 혈당 때문에 가짜 허기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때 아침 공복에 고품질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드시는 것은 매우 영리한 선택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뇌에 포만감 신호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특히 술 마신 다음날 간이 해독하느라 바빠서 보내는 가짜 배고픔 신호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글리코겐이 살이 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폭식한 에너지가 지방세포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지방이 된 후에 빼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머물러 있는 지금은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자학하면서 뛰지 마세요. 숨이 약간 가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비상창고를 비워내기에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특히 폭식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수습하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아마 오늘 하루를 굶겠다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것은 여러분의 대사를 스스로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폭식 후 갑자기 식사를 끊어버리면 우리 몸은 오히려 거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어제는 에너지가 폭발했다가 오늘은 뚝 끊기니 몸은 즉시 기아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아 모드란 대사 적응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신체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칼로리 소모를 줄이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태우는 효율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아주 적은 양의 영양소라도 들어오면 무섭게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먹어도 남들보다 살이 더 잘 찌는 저효율 대사로 스스로를 몰아넣은 셈이죠. 진짜 무서운 건 우리 몸의 식욕 조절 작용이 통째로 고장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배고픔을 알리는 그렐린과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폭식 후에 굶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는 그렐린 호르몬 분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신호가 강해지게 되면 또 다른 폭식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악순환 속에서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굶는 행위 자체가 몸의 정교한 센서를 마비시키게 되는 거죠. 폭식 후 48시간은 자책하며 몸에 벌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어제 들어온 과도한 에너지를 부드럽게 소모해주고 뒤흔들린 호르몬 체계를 안정시켜주는 복구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굶으면서 몸을 학대하지 마세요. 대신 몸이 스스로 평온함을 되찾고 에너지를 비워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었어도 이게 바로 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스트레스는 사실 폭식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다이어트를 잘 해오다가 한두 번의 폭식 때문에 망했다며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그 폭식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자책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근육을 녹여서 혈당을 높이고 식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근육은 줄어들어 기초대사량은 낮아지는데 혈당은 높아지니 인슐린이 더 자극되어 살이 잘 찌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제 많이 먹었다면 그냥 어제 참 즐거웠네 라고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코르티졸 수치를 낮추고 다이어트 패턴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는 순간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도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폭식은 실수일 뿐이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어제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체중계에 찍힌 숫자만 보고 그냥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화되는 시간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이제는 아실 겁니다. 어제 많이 먹었더라도 체중계의 숫자는 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다시 평소의 리듬으로 돌아오면 우리 몸은 다시 균형을 찾아갑니다. 체중계의 숫자에 평온함을 뺏기지 마세요. 어제의 나를 너그럽게 안아주고 오늘 다시 깨끗한 물 한 잔과 올리브 오일 한 스푼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해질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